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약세 마감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한때 1720선을 붕괴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는 보합권 내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중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현재 이 시각에는 4포인트 정도 어제보다 밀려 있습니다. 172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은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샵 5588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과 함께 증시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장중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국내 시장 시원스럽게 반등하는 모습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반등 하루 만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시장도 양시장 모두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스페인 악재에다가 제조업 지표 부진까지 겹치면서 다우 지수는 만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5포인트 하락한 172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24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1719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1720포인트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1730포인트 회복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11시 구간에 프로그램 매물이 증가하면서 다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다가 금요일장 관망 심리가 겹쳐지면서 오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저가 매수와도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현재 지수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개인은 494억 원, 기관이 42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526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 탐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코스닥은 1.9포인트 하락한 46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64포인트로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시초가를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9분 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495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코스닥 지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이 18억 원, 기관이 6억 원 사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현재 8억 원 매도하면서 주가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현재 5원홀은 119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7원 상승한 1197원에 오늘장을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1190원대 중반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7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 상승폭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밤 버냉키장의 연설을 확인하고 그런 움직임도 강해지면서 현재 관망 심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인 업종과 어느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IT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다가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5%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1% 이상 하락하고 있고 LG이노텍과 하이닉스 모두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건설주들 모처럼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이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과 금호산업은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발 악재 급락했던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기금 지원을 잠정 중단하라는 연방 지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키로 하면서 바이오주들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세원셀로텍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FCB12도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RNL 바이오 9%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줄기세포주에 이어서 오늘 의료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맞은 뉴질랜드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신종플루 관련주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9% 급등하고 있습니다. KPM테크가 2%, 웰크론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중앙백신과 녹십자가 4%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선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가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문전자와 흥국화재, 울트라건설 우선주가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펄프도 9%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방향성 탐색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흐름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 잘 확인하시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가 1725포인트, 어제보다 한 4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약보합권인데요. 장중 상승 반전하기도 하는 등 보합권 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2위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제 미국발 경기 둔화 우려가 국내 증시에는 부담을 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구원님. 네. 네,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최근에 그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지표 부진이 시장의 약세를 야기를 했다면 이번 주에는 주택 지표의 부진이 시장의 약세를 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센티멘트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그동안 시장을 지지했던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둔화되면서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상실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까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경제 지표가 그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키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향후에 발표될 경제 지표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발표될 경제 지표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그 2분기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미국의 2분기 GDP가 약 2.4%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라든가 재고 조정 효과 감소 등을 감안을 하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2분기 이외에 3분기 그 GDP도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시장의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세제 지원이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세제 지원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감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는 그다지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에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2분기 GDP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감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등 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 부진에 대한 우려감 역시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모멘텀이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경제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개별 기업의 실적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큰 개별 기업이라든가 경기 방어주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대응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오늘 있을 미국의 2분기 GDP 발표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들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 다음 주에도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그 KCW라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개선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KCW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용 와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전방 산업이 상당히 호황에 따라서
KCW의 영업 환경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KCW의 현금성 자산이 약 1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KCW의 시가총액은 약 16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그 투자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볼 때 퍼가 약 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부품 평균 퍼가 4배에서 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KCW의 그 평균 자동차 부품의 평균 업종퍼인 4배를 적용을 하더라도 목표 가격은 약 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선절가는 약 21선이 위치한 약 2,4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려운 시장일수록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KCW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400원 말씀하셨죠?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요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 0.8% 정도 밀리면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엔화 강세, 오늘 밤 사이 발표되는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개장 전에 발표된 물가 지수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수출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0.75% 내린 8,839선에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자, 어제 강보합 마감했던 중국 증시 역시 오늘 아시아 증시와 동반된 흐름을 보이며 하락 출발했습니다. 0.3%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2,593선, 2,600선을 내준 상태고요. 홍콩 증시 역시 약세입니다. 홍콩 H지수와 항생지수가 0.2% 이상 밀리고 있고 그 밖에 대만과 호주, 베트남 지수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소폭 반등했던 일본 증시가 오늘은 역시 또 한 번 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가중시켰는데요. 일본 증시 흐름 먼저 봐주세요.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 보이면서 다시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800선 부분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 0.87% 하락한 8,829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소비자 장전 발표가 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17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전국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보다 1.1%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와는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직전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로 하락한 것을 비교했을 때 다시금 또 하락폭을 확대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발표됐던 일본의 실업률은 5.2%로 예상치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막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7월에 일본 실업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7월의 실업률이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5.2%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5.3%보다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시장에서 크게 호재로 작용되지 못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8,800선을 중심으로 한 반발 매세가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엔화 강세 기조로 인한 수출주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엔화 강세 기조를 막기면 일본은행에서의 어떠한 부양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은행에서 어떠한 부양책을 내놓을지 혹은 내놓지 않을지에 따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8,800선 내외의 혼조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 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증시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국 증시는 밑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0.26% 하락한 2,596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지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지금 출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가,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안 좋았던 만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60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시 조정 정책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내놓고 있다라는 발개의의 의견이 나왔던데요. 1월부터 7월까지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경제가 거시 조정의 예측 방향대로 발전하고 있고 전반적인 이러한 정책 흐름이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초보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 상반기 GDP 성장률이 11.1%나 달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에는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떠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조정 정책이 나올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 지수 또한 2,60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나간다고 하면 아시아 증시 및 글로벌 증시 둔화 국면으로 인한 2,600선 내외의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2,60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 밤 열리는 미국장의 주요 지표들을 앞둔 시장에서 관망심리 속에서 과연 2,600선 위로 안착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종목 대상담의 날이죠. 한 주 동안 다 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 상담을 마저 해드리고요. 오늘 들어오는 종목들도 최대한 많이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닉네임 남기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얼마에 사셨는지, 가격, 그리고 몇 %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남기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적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업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15,100원에 30% 갖고 계시고요. 하나육사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매도 시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하고 남기셨어요. 네. 예. 최근에 지수 상승기 때 가장 좀 재미가 없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은행 업종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의 주가 역시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충당금 설정에 대한 우려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서 PF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과거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박스권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은행의 주가도 많이 하락은 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100원에 이렇게 보유를 하셨는데요. 약간의 손실을 기록하고 계시지만 약간은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한 고점인 16,000원대를 잡으시고 박스권 대응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업은행 봤고요. 자, 이번에는 대체 에너지주 중에서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풍력 관련주가 나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보죠. 먼저 현진 소재 보겠습니다. 18,100원에 25% 갖고 계시다고요. 593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올라가는 걸 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상당히 좀 많이 현진 소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요. 예. 대부분 최근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반면에 풍력 관련주의 주가는 최근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소재뿐만이 아니라 뭐 태웅이나 용윤비엠, 평산, 마이스코 같은 국내 대표 풍력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상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실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국내 단조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진 소재도 마찬가지로 2분기에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을 함에 따라서 주가의 부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주요 단조업체들의 그 신규 수주가 시장에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빨리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조업체들의 실적 개선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가는 실적을 반영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진 소재의 주가 회복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단기 낙폭에 따른 메리트는 있지만 이렇게 이 현진 소재를 그 매입하신 투자분들이 어떻게 투자의 성향이 장기적인 성향을 이시다면은 어느 정도 조금씩 분할 매수를 공고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어느 정도 15,000원을 하향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좀 손절매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일단은 손실을 보더라도 잘라내고 더 상승폭이 좋을 만한 종목들 보는 게 맞겠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SDN 보겠습니다. SDN을 매수하신 분은 하나사33님이시고요. 1,600원에 50% 정도 들고 계십니다. 낙폭이 커서 걱정입니다. 손절가를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풍력주에 비해서 태양광 관련주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SDN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네. 예. 최근에 보시면은 SDN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예.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들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낙폭이 심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최근에 시장에 그 악성 루머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분식회계 관련된 루머가 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이러한 루머 유포자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실적을 보더라도 SDN의 2분기 실적은 그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역시 최근에 해외 태양광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루머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비중이 50%로 꽤 많으신데요. 그러면 좀 더 들고 가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적 대비 주가는 상당히 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앞서 풍력에 비해서는 태양광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강하고 유효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중이 50%고 약간의 손실을 기록하고는 계시지만 실적을 믿고 기다리신다면 주가는 재차 이제 반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하면서 상당히 고달프시긴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면 오히려 그 수익으로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위메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메이드를 매수하신 분은 하나육이호님이시고요. 45,000원에 사셨습니다. 20% 들고 계신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살아남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려서 저가에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네. 예. 최근에 보시면은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볼 때 주가가 상당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이러한 주가 하락 배경에는 아무래도 또 실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증권사 분석 리포트를 보면 위메이드의 그 실적은 4분기 정도가 지나야지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메이드의 그 주력 게임인 그 미르전설2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신규 게임 서비스도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면서,
성장성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게임 업체의 가장 큰 투자 매력은 이제 성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 게임의 그 지연이라든가 주력 게임의 그런 부진이 이미디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반기에 그 신규 게임이죠. 미르전설 3와 그 아발론의 신규 게임 런칭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살아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거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죽은 상태고요. 추세적으로 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큰 폭의 반등은 좀 어려울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매수하신 가격이 45,500원 정도 되시면 약간의 손실 계시지만 오히려 최근에 지수도 많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싼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느 가감액의 35,000원 정도를 하향 이탈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손절매를 하시고 오히려 최근에 지수 하락기에 상당히 주가도 우려한 기업들이 많이 빠져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관심 갖고 계시다가 주가가 싸다고 생각했을 때 매입을 하신 것 같지만 기다리다 놓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초조해하다가 손해는 보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도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고요. 35,000원 선을 하향 이탈할 시에는 손절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FCB12 들어와 있는데요. 66,700원에 40% 갖고 계신 분 2566님이십니다. 미국의 줄기세포 지원 중지로 하한가를 갔는데요. 손절을 하고 나와야 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오늘 이런 바이오 관련주,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다시 반등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최근에 그 8월 코스닥 시장을 보신다면요, 특별한 테마주들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바이오주들이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진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바이오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일에 그 미국 법원의 그 판결이 나왔죠. 그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정부의 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그 양반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상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가 바로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현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하시는 가격이 상당히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66,700원이면 한참 그 주가가 오를 때 좀 따라서 이렇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아직까지 미국 정부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매수하신 가격이 저가가 아니라 좀 올랐을 때 따라가서 매수를 하셔서 좀 고가에 매수하신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한 번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좀 수익률 측면에서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바이오주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은 FCB12 이외에 좀 상승이 좀 탄력이 좀 낮은 그런 바이오주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바이오주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죠. KCW의 주가 흐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KCW가 현재 한 2,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목표가 4,000원 주셨고 손절가 2,400원 말씀하셨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체크해 두셨다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 2부와 3부에서는 오늘 종목대 상담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종목을 많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 많은 분들께서 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